안녕하세요. LA의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자, 테슬라 인생기의 온화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신용 등급 하락으로 선물 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전고점 돌파가 임박했다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선물 시장과 오일 가격 10년 물건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피바다죠. 자, 일단 다우 보십시다. 0.75%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S&P가 0.98, 거의 1%대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빠지고 있는 거죠. 다우도 한 2배 정도, 한 두세 배 정도 빠지고 있는 거고요. S&P도 한 2배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1.20이면 거의 평소에 비하면 한 3배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부분 다가 한 3배 가까이 정도 빠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미 제가, 지난번 무디스의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서, 그때 다 분석해드렸죠. 자, 어떤 분들은 자꾸 영상 그냥 하나만 보고, 뭐 왜 이걸 안 다루고 이건 넘어가냐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다 하루에 2번씩 하는데 다 다룹니다. 영상을 자꾸 뭐 어디 띄엄띄엄 보고 와가지고 그렇게 자꾸만, 뭐 왜 안 다루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2번 다루는데 2번씩 영상을 하는데 안 다루겠습니까? 다 다루죠. 여러분들이 놓치고 그냥 모를 뿐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다우가 이렇게 빠지는 거는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락 때문에 그렇죠. 사실 여러분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영향 줄 이슈는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그 2번에 2군데에서 벌써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디스는 원래 좀 느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상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영향 줄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은요, 요런 그 이슈가 나오면은 자동 매매, 자동 거래 이런 것도 막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예상됐지만 그냥 또 심리적인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뭐 공매도들이 할지 이런 또 활용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보면 되고, 이게 길게 영향을 미친다?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단기적 조정 아닙니까? 단기적 조정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찬스가 온다?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이 있는데, 내려간다? 제법 많이 내려간다. 이렇게 되면 내일 한 5%대도 빠질 수 있거든요. 5%, 7%.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하면서 주목하고 있다가, 내일 혹시나 진짜 빅테크들하고 매그냅 세븐들 이런 좋은 주식들이 빠지면요, 그때는 쓸어 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이게 이제 무디스에서 이렇게 내리면요, 뭐 지난번 2군데도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이 트리플 A에서 전체가 다 이제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트리플 A에서 이제 더블 A 1으로 내려왔는데, 자, 이거 이렇게 되면 돈을 빌릴 때요,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지난번에 처음 이거 다룰 때 설명해 드렸죠. 이자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미국이 돈을 쓰고 하는 거에 지금 빚이 많은데, 이전보다 이제는 돈 빌릴 때 좀 더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이제 이자를 안 그래도 1조 달러씩 내고 있는데 또 내야 되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 그대로 회복될 겁니다. 이 재무장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컴플레인 했거든요. 아니, 뭘 지금 우리를 이렇게 내리냐라는 거죠. 지금 미국 잘 되고 있고, 아주 전반적으로 미국보다 더 안 좋은 나라도 많은데 왜 미국을 걸고 넘어지냐? 뭐 이러면서 이제, 베셋 장관이 굉장히 불쾌하다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셋 장관이, 재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요, 지금 이 무디스가 그렇게 하면, 지금 굉장히 미국이 관세해가지고 잘 잡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한 겁니다. 그런 영향들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여파를 입히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가격 보세요. 62.07입니다. 오일은 그냥 계속 안정적인 단계입니다. 0.67% 빠졌는데, 자, 오일은 뭐 사우디 지금 이 빈살만 이 왕자가요, 아주 뭐 트럼프랑 흡족하게 아주 관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기름값은요, 계속 이 정도로 유지될 겁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금리는 4.5입니다. 자, 10년물 금리는 살짝 좀 올라온 편이죠. 4.2, 4.3에서 4.5인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네요.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요, 내려오려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려줘야 돼요. 연준이 지금 금리를 아직 아니야 자꾸 뭐 관세 때문에 금리 물가 올라갈 거야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직도 불안하게 떨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전반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할 수 있겠지만 올 하반기쯤부터는요, 10년물 금리도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필 소식은요, 오늘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는데, 자,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반스 부통령이죠. 이 반스 부통령하고, 그리고 루비오 국무장관까지, 지금 위에 사진 보세요. 왼쪽 사진 보면은 벌써 이미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그리고 반스 부통령, 그리고 반스 부통령 그 왼쪽 편에 사진은 잘렸지만, 국무장관까지 이제 같이 끼워져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거의 미국 대표 중 핵심 멤버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굉장히 이제 오늘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이제 글을 올렸거든요. 자, 근데 재미난 얘기를 밝혔습니다. 파란색으로 하얀다고 보면요. 이스탄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회담 같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스탄불에 러시아에서 일종의 특사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특사들은 좀 낮은 단계의 특사입니다. 그러니까 low level delegation of non-decision makers. 이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회의는 참석하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높은 레벨의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온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좀 낮은 수준의 사람들을 일단 보낸 거죠. 자,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나 뭐 어떤 식으로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얘기에서도요, 우크라이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란색으로 하려지만 외교적으로 그렇고 지금 이제 완전히 full unconditional ceasefire ASP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완벽하게 그리고 무조건적인 일단 휴전안을 우리는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러시아 쪽에서 안 받아들여요. 러시아 쪽은 지금 무조건적인 시즈파이어. 사실 지금 본인들이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한 게 더 많잖아요.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멈추자 전쟁.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고착화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왜 빨리 안 나오느냐? 지금 러시아가 발을 빼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러시아가 먼저 움직이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가서 직접 만났고 설득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고위급이 가가지고 푸틴하고 다 정리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쪽이 완전히 이제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쫓겨날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때까지는 완전히 이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잘못으로 언론들이 몰고 갔죠. 근데 이제는요, 거꾸로 역전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에게 줄 거 다 줬죠. 이 전체 이제 자원을 다 이제 미국하고 공동 개발한다 얘기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쟁도 완전히 지금 현재 휴전하자 이렇게까지 나왔는데 이것도 미국이 원하는 바거든요. 근데 지금 아래쪽에 이제 보시면요, 러시아가 지금 이제 이런 낮은 수준의 대표를 보내고 계속 미적미적해요. 러시아가 왜 미적미적할까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안에 내부에 침투해가지고 땅을 좀 차지했거든요. 협상을 더 좋게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아직 수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러시아가 질질 끌다 보니까 이제는요, 미국도 러시아를 이제 비난하고 있죠. 아래쪽에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둘이가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푸틴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반스 국무장관까지 이제 우크라이나 대표, 미국 대표들이 이 영국에서, 로마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뭘 얘기했냐면은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부분,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bilateral defense cooperation, 서로 무역도 그리고 디펜스, 이 방어, 국방도 같이 협력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battlefield situation도 나눴어요. 전쟁 상황에 대해서 얘기 나눴고, 그리고 prisoner 교환하는 거 있죠. 이런 포로 교환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pressures needed against Russia. 러시아에게 계속적으로 전쟁을 멈출 수 있도록 압력을 계속 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빨리 결단을 내려가지고 뭔가 용단을 내려야 되는데 러시아는 자기네 땅은 하나도 안 뺏기겠다라는 거죠. 되게 이기적인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냥 내려놓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뺏긴 거, 어쩔 수 없겠다. 뭐 이거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도 포기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지네 땅 뺏긴 거 다 찾고 나서 하겠다는 건데 미적미적 되니까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도 계속해서 게릴라전으로 뭐 무기고를
띄워가지고 그냥 폭발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 이거 핵전쟁 아니면요 이거 전쟁 끝내기 힘들어요. 핵전쟁 하면 다 죽는 건데요. 뭐 러시아도 가만히 뭐 살아남겠습니까? 다 죽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드론전이랄지 이런 게릴라 전술이 많기 때문에 러시아가 저렇게 버티면 안 되거든요. 자기들은 아직도 자기들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못 이겨요 여러분. 지금 전쟁들은요 끝까지 지금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항전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제 유럽과 미국이 돕고 있는데 러시아 못 이기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용단을 내려야 돼요. 본인들은 땅을 차지해놓고 왜 지금 와가지고 본인들은 딴소리를 하는 거냐고요. 지네 땅 뺏긴 거 조금이라도 뺏긴 건 찾아야겠다는데 못 찾는다니까요. 계속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드론으로 그냥, 사실 드론으로 작정하면 러시아 중심부까지 타격할 수가 있는데요. 그까지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주변까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간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을 자꾸 하다 보면요. 러시아도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있을 때 해야 돼요. 트럼프 말고 그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오면요 이거 못해요. 러시아도 또 계속 가야 됩니다. 전쟁을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어떻게 버팁니까?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있을 때 해야 되니까 이런 프레셔를 계속 가하잖아요. 뭐 제재 이런 것들. 그러면 러시아도 이제 이 참을 수 없이 결국 단판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무튼 흐름세가 오히려 압박 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쩌면 이제 결과가 갑자기 나올 수 있는데 생각보다 너무 길어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해결되잖아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중국 소식인데, 자, 지금 중국의 빅테크들이 있거든요. 빅 차이니즈 컴퍼니들,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이커머스죠. 자, 지금 이 알리바바 같은 중국의 큰 회사들이요, 현재 어떤 그 판매에 매출에 있어서 AI의 도움을 굉장히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로 작동시킨 광고가 생각보다 먹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쇼핑 부스트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합니다. 초록색으로 하얀 거 보면요. 알리바바, 텐센트, JD.com 이런 그 중국에 있는 회사들이요. 어닝을 발표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보다 중국의 소비 그 스pen딩을 굉장히 부스팅 했다고 하거든요. 그게 결국은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광고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실 그 인공지능이 이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광고 영역에서는요. 사실 이거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그 챗GPT랄지 또 지금 보면요. 마케팅 회사들이 이거 그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닙니다. 이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특히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이 메타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 이런 데서는요. 아주 그 이 소위 말해서 현미경 이런 그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광고를요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이 다 정보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전 그 사람의, 여러분들이 어디를 방문하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방문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것만 아예 집중적으로 떠올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살 마음은 없는데 뭐 여러분들 그 여성 의류 있지 않습니까? 여성 의류에 그 클릭해서 들어가서 몇 개 봤어요. 근데 뭐 사진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류를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따다다 분석해 가지고 이 사람이 의류가 거기에 집중적으로 아예 그 관련된 거를 갖고 와가지고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의류도 막 종류별로, 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여성이 30대다, 그 30대에 맞는 거 굉장히 핫한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혹하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쇼핑 판매 이커머스들의 소위 판매 자체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퍼포먼스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제가 이걸 살펴드리냐면요. 중국에서 AI로 해서 쇼핑이 능력치가 올라가고 쇼핑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앞으로 AI 투자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야. 좀 더 나아간다면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테슬라 넘버 1, 엔비디아 넘버 2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는요. 지금 이런 쇼핑 앞으로 하는 이 회사들이 타겟으로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경제가 나아지고 중국과 미국이 이 관세가 이제 다 해결되고 나면요, 더 좋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AI의 그 엔비디아나 AI 관련된 그 이런 특히 이제 엔비디아는 계속 중국도 이런 칩이 계속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AI로 학습을 시켜야 되고 속도전이고 더 폭넓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엔비디아 칩이 계속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중국만 이렇게 했습니까? 베트남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온 나라들의 각 기업들이 있잖아. 그들이 마케팅과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소위 말해서 AI를 구동 안 시키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 AI를 활용을 못하고 AI를 쓰지 못하면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엔비디아에 대해서는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그냥 말 그대로 Godfather of AI입니다. 이 AI계의 이 젠슨왕은요, 그냥 대부예요, 대부.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이 AI가 진화 발전해서 점점 더 산업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건이 잘 팔린다, AI를 활용했더니, 그럼 AI를 얼마나 갖다 쓰겠습니까? 거품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 근데 앞으로 계속 디테일하게 AI가 활용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엔비디아는요, 아직 더 가야 돼요. 지금 이 AI 시대가요, 데이터 처리뿐만 아니라 이게 방대하게 모든 산업들이 다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무한대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를 자꾸 뭐 한번 그렇게 오른 것 때문에 뭐 이제는 끝났다 그러는데, PR이나 이런 거 봐도요, 뭐 애플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다른 회사들이랑. 그러니까 수요나 이런 것들은 더 많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를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저 젠슨 왕이 라스베가스에서 했던 인터뷰, 블룸버그와 인터뷰였거든요. 자, 젠슨 왕이요, 앞으로 이 어마어마한 그 로봇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 위에 일단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겠습니다. Robotics is a 50 trillion market이라고 했습니다. 자, 로보틱스의 50 trillion market. 로봇 산업은 50 trillion 마켓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50 trillion이면요, 이게 지금 보통 1 trillion 1조 달러잖아요. 50조 달러예요. 뭐 이건 상상 불가의 그거죠. 지금 이게 우리가 애플이 아직도 5조 달러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3조 달러를 하더라도요, 몇 배입니까? 애플 시가총액이 거의 이게 이제 한 15배 정도 되나요? 16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플 시가총액, 그런 애플 같은 기업이 16개가 더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예상치 일지 더 뛰어넘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오늘 제가 1부 때 이 모건 스탠리가 5 trillion 정도로 받지 않습니까? 너무 약하게 본 거죠. 5 trillion. 그죠? 물론 그게 이제 테슬라가 앞으로 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데, 그것도 너무 작은 거죠. 사실 10 trillion도 가져갈 수 있고, 지금 로봇에 있어서 가장 지배적인 회사는 테슬라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도 기술도 뛰어나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많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지분을.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젠슨왕이 볼 때는 50 trillion, 정말 이 50조 달러, 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 마켓에서 이제 사실 테슬라 옵티머스 있잖아요. There will be a lot to expect from Optimus라고 하면, 테슬라의 옵티머스로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아래쪽에 또 뭐라고 하냐면요, Musk optimistic on AI future를 얘기하면서, 머스크의 이 로보틱 회사가, 로봇은 앞으로 어마어마한 그러한 막 돈을 쓸어 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무지막지한 시장이 오고 있는 겁니다. 이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요, 정말 누가 생각해도 이거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이유에 대해서도요, 젠슨하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냥 단순한 거예요. 어찌 보면 왜 로봇이 많이 필요하냐. 결국 지금 앞으로 미래에서 계속 인력이 필요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계속 줄고 있잖아요. birth rate이 계속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산율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노령화돼 가면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죠. 계속 일자리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는 또 계속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로봇이 투입될 곳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사실 이 한 개인이 비서로서 고용할 로봇은 계속 필요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로봇이, 특히 테슬라의 이 옵티머스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챗GPT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록이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말하는 챗GPT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로서 그냥 내 비서랑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서는 천재예요. 뭘 물어봐도 시원하게 답을 다 해주는 그런 천재형 여러분들 어시스턴트가 됩니다. 그러면 고용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비서처럼 옆에 데리고 있는 거거든요. 로봇이. 그러니까 아침에 오면 커피 갖다 주고 또 이제 뭐 꿀물도 갖다 줄 것이고 따뜻한 우유도 한 잔 갖다 주면 다 내려다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제 로봇에게 그것만 갖다 줍니까? 잠깐만 앉아봐봐. 야, 지금 너 우리가 이번에 유럽을 가야 되는데 유럽에 지금 어느 지역이 물가가 쌀까 이러면 다 분석해가지고 지금은 이쪽이 좋습니다 얘기하겠지. 그럼 또 어느 지역이었는데 야, 그 지역에 지금 내가 이번에 비즈니스 때 방문하는데 꼭 내가 들럴 만한 장소 추천해줘 하면 딱 추천해줄 거 아닙니까? 여기 이렇게 가고 가격이 얼마 드는데 다 정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일정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보다도 그냥 나은 거죠. 왜냐면 그냥 이 감정이 뭐 사람은 막 기분 나빠할 수도 있고 내가 그 사람 고려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은 각 개인이 비서로 쓴다고 했을 때 너무 많고, 그리고 각 개인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회사들은 몇천 대씩 갖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거죠. 회사들이 인력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젠슨왕도 옵티머스로부터 어마어마한 게 올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시장은 계산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 테슬라가 뭐 10 트릴리언을 가져갈지, 15 트릴리언을 가져갈지, 20 트릴리언을 가져갈지 예측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다이내믹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젠슨왕이 볼 때 이 로봇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 시장이 50 트릴리언 마켓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정말 이 5분의 1만 가져가도 5 트릴리언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 여기서 그 정도가 아니라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지분을 가져가겠죠. 지배력이 크니까. 마치 지금 스마트폰을 두 개 회사가 삼성하고 애플이 이제 지배하듯이 사실 20%씩 가져가겠습니까? 20%만 가져가더라도 여기서 지금 10 트릴리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10배가 되는 10배가 되는 거예요. 로봇만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보더라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젠슨왕이나 이런 AI 갓파더가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50 트릴리언 마켓. 오 마이 굿네스. 여러분들 그냥 테슬라는요 인생 기회예요. 이번에 지금 조정 받잖아요. 그러니까 조정 주면 계속 사 모으세요. 그냥 계속 한 주씩 계속 사 모아 가면요 결국 테슬라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인생 주식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살필 소식은요, 텍사스에서 날라온 소식입니다. 지금 텍사스에 사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어스틴이죠. 지금 테슬라의 로봇 택시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사진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사진들을 보면요, 이 사진들은 사진에 나온 자동차를 보세요. 그 자동차는 지금 뉴 모델 Y죠.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 Y고, 아래쪽도 그렇고 뒤에서 봐도 새로운 모델 Y고 오른쪽 끝에도 보면은 새로운 모델 Y거든요. 근데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지만 위에 뭔가 기계를 달고 있습니다. 자, 위에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거 보세요. 다 뭔가를 달고 있죠. 이런 걸 달고 지금 자동차가 달리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이걸 가지고 뭐 지금 이 라이다를 달았다 뭐 지금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이거는 뭐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있지 않습니까? 로보택시 출시가 이제 임박했거든요. 이제 뭐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뭐 이 라이다를 달아가지고 뭐 이렇게 이 소위 말 테스트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현재 그 주변에서 알려진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그 이 어스틴 정부 그리고 이 또 전체 주에 대한 거 이들에게 뭔가 데이터를 줘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데이터를 주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더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더 앞으로 확장해 갈 수 있는 숫자를 더 늘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기서의 데이터가 텍사스도 쓰지만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결국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은 또 캘리포니아 다른 도시에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3단계로 지금 이 허락해 주잖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처음에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서 운전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이 이제 이 저희 말해서 이제 그 안 타고 사는 거. 뭐 그런 것들.
다 이제 단계별로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이 테슬라 뉴 모델 Y로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로보택시가 이제 이게 다음 달에 출시하는 게 지금 임박했다고 보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 지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찍어가지고 보는데 실제로 아스틴 도시를요 아주 지금 자율주행으로 지금 로보택시가 활보하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요, 이 텍사스 어스틴이라는 도시도 텍사스가 가보면 원래 워낙 크지 않습니까? 어스틴이 여러분 한국의 판교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동네 자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기가 로보택시 하기도 좋아요. 그리고 이미 이 웨이모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은 이제 애리조나 쪽에 피닉스 그대로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LA까지 당연히 하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오고 있다. 이건 뭐 큰 게 오고 있는 거죠.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이제 제대로 작동하고 하게 되면 그 다음 확장, 뭐 10대, 20대에서 이제 100대로 확장하고 150대로 확장하고 계속 그렇게 되겠죠. 그래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다른 게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레벨의 테슬라는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참 중국이 지금 그 현재 자율주행 테스트를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야말로 지금 뭐 자율주행, 인공지능, 미국이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분야를요 그대로 카피하고 따라하면서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지금 다른 나라들은 헤매고 있는데 중국은요 지금 이 자율주행도 굉장히 빠르게 아주 적극적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알아보세요. 자, 이번 중국이 어떤 걸 내놨냐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드라이버레스 마이닝 트럭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트럭 있죠. 지금 아래쪽에 사진에 나오지만 이 트럭이거든요. 짐을 실는 거예요. 즉 마이닝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뭐 석탄을 캔대거나 뭐 또 다른 어떤 이 땅에 묻혀 있는 걸 캐내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 것을 파내 가지고 이 트럭에 실으면 이 트럭이 자 드라이버레스입니다. 자율주행으로 짐이 다 실어지면은 얘가 자동으로 이제 이 옮기는 대로 이제 운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세계에서 가장 큰 이런 그 트럭 자율주행 시스템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요 100대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화웨이 기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대의 화웨이의 테크놀로지 자율주행 시스템이 들어갔다? 그거 자체가요 굉장히 또 이 중국이 아주 엄청난 걸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지금 이런 부분들요 시도를 다양하게 해요. 왜냐면은 사실 중국이 이런 부분에 어떤 그 정부가 밀고 이러니까 기술적이거나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느슨하게 하죠. 왜냐면 기업들이 빨리 발전하라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사람이 뭐 다치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느슨하게 접근합니다. 자기들이 국가적으로 이거 우리 살려야 된다 이러면요 좀 그런 게 있죠. 자, 그리고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일단 이 트럭이 자동으로 이 뒤에 물건을 짐을 내리고 싣고 하는 것들을 그 마이닝 머티리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머티리얼을 싣고 할 수 있는 걸 자동으로 디자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in a harsh weather 굉장히 혹독한 날씨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날씨 때에 잘 작동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지금 이번에 실험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북쪽입니다. Northeastern Inner Mongolia, 내몽고 있죠. 그러니까 북동쪽의 내몽고가 원래 이 사막 기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사막으로 딱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일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힘든 지역이에요. 지금도 흙먼지가 막 난리잖아요. 사람이 일하기 힘든 어려운 혹한 그런 환경 속에서 이 테슬라게 아니라 중국의 이 트럭이 화웨이 기술을 달아가지고 지금 현재 자율주행으로 짐을 내리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화웨이 기술은요, 이 라이다를 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은 뭐 그렇게 복잡한 기술은 아니죠. 그리고 여기서는요, 이런 중국의 이런 시도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또 뭐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트럭으로 자율주행 시행했다. 일하는데 뭐 흙을 퍼고 흙을 내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 이런 지역은 사실은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 트럭이 오고 가면서 길들이 그냥 그렇게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디자인해 가지고 이쯤 가서 다시 이제 내려놓고 싣고 가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거든요. 아니면 기차길까지, 기차역까지만 딱 차가 오면 멈추면 그다음에 짐을 내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요 작정하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요런 지금 내몽고의 굉장히 시골 도시에 뭐 이 사람도 많이 없는 데서는 얼마든지 자율주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힌트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얼마나 빨리 치고 나가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데이터가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20% 이상 효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당연하겠죠. 뭐 운전자 돈 안 줘도 되죠. 그리고 뭐 그 자율주행을 하니까 왔다 갔다 기계적으로 감정도 없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 고용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 이상 효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지금 그렇게 대단한 기술은 아닙니다. 근데 중국이 한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자율주행에 욕심을 많이 내고 있어요. 다양한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죠. 우리나라 이런 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술들은요, 금방 하려면 작정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딱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AI예요. 완전 올인 해야 돼요. 그래서 금방 따라잡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나라가 저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번 작정하려면 다 깔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돼요.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늦었긴 늦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정말 늦어버렸거든요. 완전히 그 타이밍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이번에 어떻게든 이제 미친 듯이 달리면요, 앞으로 5년 동안 집중하면 충분히 자율주행이며 인공지능 쪽에 압도적으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역량 집중하는 데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렇게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가 향후 20년간, 30년간 먹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경쟁력도 생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저는 다시 이 인공지능에도 이제 선두로 내다질 수 있고 이 국가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다음에 한 5년이 되기를 정말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